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경계조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수직 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입사는 경계면에 전자파가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먼저 두 개의 무손실 유전체 매질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파가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두 개의 매질 1과 매질 2가 XY 평면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계면은 XY 평면이 경계가 되고요. 입사파는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 E는 X 방향 성분으로 가정을 하고요. EI0라는 크기를 가지고 Z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파의 자기장은 전기장이 X축 방향이고 전자파가 Z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장은 Y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반사파는 입사파가 있고 반사파는 되돌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Z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와 같이 ER0라는 크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수에 마이너스 플러스 JK1Z가 됐고요. 전기장이 X 방향이고 전파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Z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른손 법칙에 적용하면 H는 마이너스 Y 방향 성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투과파는 입사파가 경계면을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매질 2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X고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매질 2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K2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입사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때 반사파와 투과파의 전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 플러스 X방향 이건 가정이고요. ER0, 반사파의 크기 ER0, 투과파의 크기 ET0의 부호에 따라서 이 반사파의 전기장 자기장과 투과파의 전기장 자기장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계산 결과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매질 1에서의 전기장, 매질 2에서 전기장을 구분해 보면 매질 1에서의 전기장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질 1의 전기장은 입사파 더하기 반사파의 전기장이고요. 자기장도 입사파 자기장 더하기 반사파 자기장. 매질 2에서는 투과파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질 2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투과파의 전기장, 자기장과 같습니다. 이때 경계면은 우리가 Z가 제로인 XY 평면이 경계면이기 때문에 이 위에 매질 1에서의 전자기장, 매질 2에서의 전자기장에 Z에 제로를 넣게 되면 매질 1, 2의 전기장 관계, 매질 1, 2의 자기장 관계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장에서 보면 유전체 경계면의 접선, 경계면과 평행한 두 전기장은 서로 연속이 되죠. 앞서 지난 영상에 살펴봤듯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EI0 더하기 ER0와 ET0는 같습니다. 이게 다 X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접선 성분이 되는 거고요. 자기장도 마찬가지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는 접선 성분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봤듯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면 Z는 제로인 지점에서 매질 1의 전기장과 매질 2의 전기장의 접선 성분들, 그리고 자기장의 매질 1의 자기장과 매질 2의 자기장의 접선 성분들은 연속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반사계수는 입사한 것과 반사된 것의 비교값이기 때문에 입사 전기장과 반사 전기장의 비교값이기 때문에 투과 전기장을 여기다 대입해서 입사파 전기장과 반사파 전기장만으로 이 두 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반사계수 값만은 입사파의 전기장분의 반사파의 전기장의 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 입사파, 반사파에 상관없이 두 매질의 임피던스만으로 반사계수가 정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 2의 임피던스가 높으면 이게 반사계수 값이 플러스 값이 되기 때문에 동의상으로 반사가 되는 거고요. 매질 2의 임피던스가 낮다, 작다 그러면 감마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위상으로 반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앞서 살펴봤던 반사파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인지 마이너스 X 방향인지 정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마이너스 Y 방향인지 플러스 Y 방향인지 따라서 함께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특징은 전자파, 입사파의 성분이 아니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 매질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정의된다 라는 거고요. 두 매질이 같으면, 임피던스가 같으면 반사가 없이 모두 통과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과계수라는 거는 반사된 거 말고 이제 매질 1에서 매질 2로 넘어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투과계수는 입사파와 투과파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 반사계수를 반사파의 전기장을 요 위에 반사계수 수식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대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되면 투과계수 t는 ei0분의 et0로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반사계수와 투과계수의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요. 살펴보면 반사계수와 투과계수의 관계는 1 플러스 감마는 t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계수도 마찬가지 입사파, 반사파가 아니라 두 매질의 임피던스로 정의된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질에서의 전기장을 보면 매질 1에선 입사파, 반사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반사파를 반사계수로 이제 변환을 하면 입사파로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질 1에서의 전기장 크기,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쳐진 매질 1에서의 전기장 크기는 입사파 크기의 요 1 플러스 감마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진행파,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되면 전자파가 멈춰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고 전반사 모든 파가 반사되게 되면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됩니다. 이때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 그래서 얼마만큼 멈춰 있는가. 전자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멈춰 있음이 크면 클수록 반사가 크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정의식은 요 매질의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쳐져 있는 매질 1의 전기장의 최대값 나누기 최소값의 비율로 우리는 스탠딩 웨이브 레이지오 SWR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감마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감마 값은 다시 SWR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사를 나타내는 특징으로는 정제파비 외에도 이제 반사 손실이라고 있는데요. 이 반사계수 감마의 크기를 dB를 취한 겁니다. 20 로그를 취한 이유는 이 반사계수 감마가 전기장의 비값이잖아요. 그래서 dB를 취한다는 얘기는 전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dB로 표현되는 값은 전력 개념이기 때문에
감마의 제곱에서 20로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로 표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감마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20로그 감마는 0보다 작은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반사 손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반사계수 감마는 크기는 0부터 1까지고요. 이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고 SWR은 1부터 무한대, 반사손실 리턴로스는 0부터 무한대의 범위를 갖습니다. 반사 특성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는 반사계수, SWR, 리턴로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기장도 표현해보면 똑같은데 차이점은 요 괄호 안이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1 플러스 감마인 거고요. 자기장은 1 마이너스 감마. 그래서 전기장이 최대값일 때 자기장은 최소값이 되고 전기장이 최소값일 때 자기장은 최대값이 되고 서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질2에서의 전자기장은 그냥 투과파의 전자기장이랑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투과계수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그림을 보면 파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이때 매질1은 공기, 매질2는 유전율은 4, 투자율은 1인 걸로 가정했습니다. 반사계수를 살펴보면 투자율에서 유전율이 높으면 임피던스는 낮아집니다. 임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질2의 임피던스가 낮아서 반사계수는 음수가 되고요. 그래서 반대 위상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살펴보면 전기장이 쭉 가다가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위상으로 반대 위상으로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위상으로 갔기 때문에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죠. 매질2에서의 전기장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1이 왔는데 줄어들고 반사돼서 이 수식을 바라보면 1 플러스 감마는 t인데 1에 감마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t는 1 마이너스 감마의 크기만큼. 그러면 3분의 1 정도 반사되면 투과계수는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반사되고 3분의 2가 투과되고 또 하나 요 펄스 파형의 폭이 달라요. 여기 오른쪽은 사인파를 유전율이 아니라 투자율이 4인 경우를 이제 바꿨습니다. 유전율이 1이고 투자율이 4인 경우인데, 그래서 매질1은 유전체고 매질2는 투자체, 자성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가 높아서 반사계수는 양수가 됩니다. 반사계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동위성으로 반사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이 가는 것을 보면 통과되고 같은 플러스 값으로 동위성으로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사계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 플러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t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기장이 1보다 커지고 앞서 살펴봤던 경우는 1보다 작아지죠.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차이는 펄스의 폭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펄스 폭이 이만큼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펄스 폭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전자파 파장이 매질 안에서는 파장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펄스 폭이 좁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인파를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인파가 이렇게 오는데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주기가
짧아지죠. 이게 이제 매질 내에서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른쪽은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왼쪽 반사된 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왼쪽 매질 1에서는 반사가 일어나면 출렁거림이 느껴지죠.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요. 그래서 맥스 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반사 정도를 표현한다 그랬었죠. 여기서도 파장 크기, 신호 레벨 크기, 그리고 매질 1에서는 입사파와 반사파가 공존하기 때문에 출렁거림, 스탠딩 현상이 발생한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질 2의 종류에 따라서, 임피던스에 따라서 동위상으로 반사되는지, 여기 반대위상으로 반사되는지, 그리고 신호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등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유전체가 아니라 매질 1은 유전체이고 매질 2는 도체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도체는 다 굿 컨덕터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완전 도체 PEC라고 해서 도전율이 무한대인 도체를 가정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도체 내에 전자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사파와 반사파 두 개의 전자파만 존재하고 매질 2에서의 전자기장은 없고 매질 1에서의 전자기장만 있습니다.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 가정값을 살펴보고 있고요. 도체 내부에는 전자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투과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살펴보면 매질 1과 매질 2 전자기장을 살펴볼 텐데 매질 2는 없고 매질 1에서의 전자기장은 입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볼 수 있죠. 경계면은 Z는 제로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고요. 경계 조건에 따라서 매질 2에서 전기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조건 따지면 EI0 더하기 ER0는 제로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도 여기 표현할 수 있고 자기장은 제로가 아니라 표면 전류 밀도가 형성이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반사계수를 살펴보면 입사 전기장과 반사 전기장인데 이 조건을 대입을 하면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 즉 도체와 만나게 되면 1이니까 전부 반사하게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위상으로 전부 반사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면 전류 밀도도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데 X방향으로 이 크기만큼 표면 전류 밀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전자파가 도체와 부딪히게 되면 도체 표면에 전류가 흐른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안테나는 공간상에 전파되고 있는 전자파로부터 신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살펴보면 전기장은 이렇게 사인, 자기장은 코사인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계속 진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는 뒤에서 그래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입사파, 반사파가 이렇게 분리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입사파가 쭉 들어오다가 PEC 도체를 만나면 완전히 반대로 위상이 반전돼서 동일한 크기로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인파가 형성이 되는데 사인파가 오는데 부딪히게 되면 반사되면서 점점 바뀌게 되고요. 이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합쳐지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는 게 없이 제자리에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스탠딩 웨이브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직입사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유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거는 매질이 2개였는데 여기는 3개의 매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Z가 0인 지점에 매질 2와 3가 있고요. Z가 마이너스 L 지점에 매질 1과 매질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셋 이상의 이제 유전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질 1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있겠고요. 매질 2도 들어가서 진행하는 파와 반사파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질 3는 진행하는 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플러스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 플러스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 플러스 Z 방향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앞서 마찬가지로 입사파의 전기장과 자기장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반사파들, 그다음 매질 2에서의 플러스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 이 성분들은 모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부호들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3개의 매질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질 2와 매질 3를 하나로 묶어서 에타인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등가 매질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현되고, 이 경우에 입력 임피던스는 에타인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 L이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반사계수는 매질 1의 에타인이라는 임피던스와 요 두 번째, 세 번째 매질을 하나로 묶은 에타인이라는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L 지점에서의 반사계수 값은 요 임피던스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요 에타인이 에타1과 같다. 두 개 값이 같아지게 되면 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매질 2와 매질 3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파가 통과된다. 따라서 이를 임피던스 정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수식, 입력 임피던스 수식을 이용을 해서 에타인과 에타1이 같아지도록, 이 입력 임피던스가 에타1과 같아지도록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매질 2와 매질 3, 즉 매질 2의 임피던스 값을 바꾸던가 아니면 요 거리 L을 바꾸던가 하면서 맞춤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임피던스 파형이 진행하고요. 첫 번째 경계에서 매질 1보다 매질 2의 유전율이 높기 때문에, 유전율이 높으면 임피던스가 낮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계에서 반사계수는 반대 위상으로 반사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위상은 반대 위상으로 돌아서 가고 신호도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매질에서 세 번째 매질로 갈 때는 이게 커지고 동위상으로 반사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매질과 세 번째 매질의 관계에서는 세 번째 매질의 유전율이 1이고 두 번째 매질의 유전율이 4이기 때문에 이 반사계수로는 여기 값이 크고 두 번째 에타1 값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반사계수가 여기서는 반사계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동위상으로 반사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넘어갈 때도 반사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로 동위상으로 반사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 넘어간 투과파들은 계속 이제 빠져나가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통과돼서 줄어들고 넘어가고, 다시 통과돼서 줄어들고 되돌아오고, 통과돼서 줄어들고 돌아오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 신호가 반사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신호가 계속 작아지면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계속 반사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두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예제가 두께를 4분의 파장으로 만든다. 이 경우 두께를 4분의 파장으로 하게 되면 N인 입력 임피던스는 세 번째 매질 임피던스 분의 두 번째 매질 임피던스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원하는 입력 임피던스 그리고 세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 곱의 루트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면 뭐를 하려 어떤 조건이었냐면 입력 임피던스 에타N이 에타1 매질 첫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와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입력 임피던스는 첫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와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를 첫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 세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 곱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하고 그 두께를 4분의 파장으로 하게 되면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져서 반사파 없이 입사파가 모두 2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질2의 두께를 반파장이 아니라 4분의 파장이 아니라 2분의 파장, 반파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쭉 계산을 해보면 입력 임피던스는 세 번째 매질의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즉 매질2의 임피던스와 상관없이 항상 입력 임피던스는 매질 3의 임피던스와 항상 같고 매질2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반파장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는 매질2에 상관없이 입력 임피던스가 매질3와 같아진다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